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전 영상에서 예고를 드렸다시피 플러그인 리뷰를 하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플러그인은 오토 트래커 아웃라인입니다. 이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떤 특정한 영역에 대한 스펙 경계선을 나눌 적에 이럴 때 사용하면은 좋은 플러그인이고요.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그 이전에 제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세요. 뭐 질문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픽셀필름 스튜디오에서 나오는 오토 트래커라고 하는 그 트래킹 플러그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문의를 남겨주신 내용인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파이널 컷 프로 플러그인 오토 트래커 아웃라인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이트부터 보도록 하죠. 오토 트래커 아웃라인은 픽셀필름 스튜디오에서 제공을 합니다. 제 이전 플러그인 리뷰를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해당 플러그인 제공사에서 꽤 불친절하게 사이트에 설명을 해놨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사이트에서 건질만한 정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격이고 하나는 바로 트레일러 영상입니다. 자, 이거는 사이트 들어오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다시 이 사이트를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죠. 가격은 원래 정가가 59.95달러인데 이제 국내 쇼핑몰 영향이라도 받았는지 상시 할인 판매 중인 듯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가격은 39.95달러고 제가 주로 구매해서 사용하는 모션 VFX4의 플러그인보다 훨씬 저렴한 편이죠. 그리고 트레일러 영상을 보시면은 해당 플러그인이 대충 어떤 느낌으로 작동이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한눈에 파악이 되죠.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 또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 GIF들이나 영상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 볼 필요는 없어요. 저도 굳이 해석까지 해가면서 설명드려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냥 플러그인을 파이널 컷으로 넘겨서 적용을 해보려고 해요. 가끔 인스톨, 다운로드 방법을 댓글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해당 사이트 좌측 메뉴에서 인스톨레이션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은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다운로드를 받고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플러그인에 대한 다운로드 주소는 제가 그 유튜브 설명란에 따로 표기를 해 놓을 테니까 그걸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바로 파이널 컷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해당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시면 타이틀 영역에 픽셀필름 스튜디오 FCPX 오토 트래커 아웃라인이라고 하는 플러그인이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릭을 해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 비율이 표시가 되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전 영상에서 화면 배율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해당 플러그인 화면은 비율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아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약간 불편하고 사용에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이것은 제가 마지막에 단점을 체크할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본 영상의 샘플은 1920-1080 사이즈의 영상, 그러니까 1.78대1 16대9 영상이기 때문에 178대1 플러그인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플러그인의 인스펙터 창을 보시면은 먼저 프로젝트 파일 인포라고 하는 항목이 보입니다. 먼저 클릭을 해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뜨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해당 플러그인이 어떤 프로젝트 화면비에 사용하면 좋은지 보여주는 항목이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파일의 화면 비율과 맞지 않는 플러그인을 사용하게 되면은 영상의 위치가 약간 변경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당 플러그인의 사이즈에 맞게 약간 변경이 되는 건데,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보이시죠? 양옆으로 레터박스가 생기는 게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거는 영상의 위치가 바뀌기도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레터박스가 끄트머리에 생기면서 이런 식으로 화면비가 바뀌게 됩니다. 이 부분을 잘 파악을 해보시면은 이제 왜 해당 플러그인을 화면비에 맞게 사용을 해야 하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은 마스크 컨트롤 영역입니다. 그 컨트롤 영역은 먼저 보셔야 될 부분이 화면이에요. 뷰 화면에서 내가 원하는 마스크를 씌울 부분을 이런 식으로 표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제가 일부러 잘못한 거예요. 자, 그리고 마스크를 잘못 씌웠다 하면은 클리어 마스크 데이터라고 하는 이 버튼에 클릭을 해주시면은 마스크가 적용된 부분이 전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인버트 버튼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씌웠어요. 자, 이렇게 마스크를 씌웠는데 나는 이 영역이 아니라 이 영역을 반전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버튼을 찍어주면 됩니다. 잠깐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놓고 인버트를 누르면은 해당 부분이 제외된 남은 부분이 전부 다
마스크가 선택이 되면서 검은색으로 바뀌게 되죠. 이거는 이용하기에 따라서 작업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스크, 그러니까 플러그인이 적용될 영역이 선택하지 않을 영역보다 더 넓은 경우에 반전을 통해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마스크를 잘못 씌웠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리어 마스크 데이터 이거를 찍어주셔서 전부 다 사라지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볼 영역이 쉐이프 타입. 이 쉐이프 타입 같은 경우에는 라이너와 블레이저가 있어요. 라이너와 블레이저의 차이는 그냥 말하면 직선을 그리느냐 곡선을 그리느냐의 차이인데, 블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곡선을 조금 더 수월하게 그릴 수 있고 라이너는 직선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곡선을 통해서 보다 부드러운 마스크를 씌울 수 있게 되는 건데, 찍고 마우스 클릭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 쭉 당겨 주시면은 그 녹색 선 보이시죠? 이게 이런 식으로 변형이 돼요. 자,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늘리고 줄이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스크 작업을 수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예시를 위한 거니까 저는 마스크를 전부 다 씌우고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듬어 주면서 마스크를 씌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이렇게 마스크까지 설정을 해보셨다면 그 다음은 뭐 엣지 소프트니스와 지금 요게 엣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패더 값을 적용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이시죠? 끄트머리가 이렇게 약간 좀 튀어나와 있는 거, 그리고 또 뭐 이런 식으로 그림자를 만들어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근데 깔끔한 영상을 좋아해서 그냥 0, 1 이렇게 두고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마스크 스타일 컨트롤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마스크 컨트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로우 타입이 쉐입 마스크가 있고 쉐입 필이 있죠. 쉐입 필 같은 경우에는 아래 보시면은 필 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여기는 이제 색상하고 투명도를 조절하는 영역인데, 이런 식으로 색상을 넣고 투명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죠. 투명도가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이 좀 어렵긴 한데, 투명도 있는 조절 라인을 이렇게 조금 적용을 시키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바뀌죠. 저는 한 2호 정도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두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아웃라인을 설정하는 부분인데, 아웃라인은 요 테두리 모서리 부분을 아웃라인을 잡아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흰색이 생성이 됐죠. 이 두 가지를 하는 이유는 아마 그 앞선 트레일러 영상에서 보셨겠지만은 어떤 특정 영역의 범위를 잡아주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색을 입힌다던가 아니면 경계선을 구분을 지어줘서 영역 표시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웃라인 위드스를 당연히 0으로 만들면은 이제 두 개가 없어지고 아웃라인이 없어지고 늘려주면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완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오토 트래킹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오토 트래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랙을 잡아주는 걸로 제가 선택한 이 지점부터 앞선 영역까지 트래킹을 잡아주겠다라고 하면은 트랙 포워드를 앞선 영역부터 뒤로 트래킹을 잡아주겠다 하면은 트랙 리시버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트랙 포워드랑 트랙 리시버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이유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에요.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은 특정 영상, 그러니까 구분을 지어줄 화면이 영상의 중간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 보시는 이 샘플 영상처럼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화면이 이동된다라고 하면은 트랙 포워드를 눌러줘서 트랙을 잡아주는 거죠. 일단 예시니까 대충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뒤쪽도 트랙을 이렇게 잡아주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랙이 뭔가 어설퍼요. 전 분명히 아이폰 액정 화면을 영역을 잡아놓고 트랙을 앞뒤로 걸어줬는데 뭐 열백이 남고 이렇죠. 자, 이럴 경우에는 트랙 파일을 전부 다 제거를 해주고 그 아래 영역을 보는 겁니다. 트랙을 잡는 데 있어서 트랙 포워드와 트랙 리시버를 눌러주기 전에 제일 먼저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게 바로 이 아랫단 영역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서치 사이즈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서치 사이즈는 뭐냐면 트랙을 걸었을 적에 트랙으로 찾을 영역에 대한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높이면은 그 범위가 더 디테일해집니다. 반대로 낮으면은 그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되죠. 이렇게 300으로 잡아주면 훨씬 더 디테일해지고, 그리고 트랙 퀄리티는 무조건 저는 하이로 잡아둡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설정을 바꾸게 되면 트랙을 거는 속도가 굉장히 늦어져요. 많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트랙이 잘못 잡혔죠. 어떻게 해주느냐? 트랙 그 트랜스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트랙이 이제 이동이 되면서 쉐입의 모양이 바뀔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제일 기본은 요거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스크를 이렇게 딱 씌워주면 좀 보이시죠? 이게 디스토르트 값까지 다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확도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재생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자, 보시면은 디스토르트 값은 적용이 안 되어 있죠. 다시 재생을 해보면 보이시나요? 아까 전이랑은 트랙이 다르게 잡히죠. 그 다음에 해줘야 될 작업은 뭐냐면은 앞서 보셨겠지만은 이게 키프레임 작업도 가능해요. 트랙을 잡아준 범위가 엇나갔을 적에 이 위에 있는 열쇠 모양을 클릭을 하시고 트랙이 잡힐 범위만 조금씩 매만져 줍니다. 아까 전보다는 그나마 좀 괜찮아졌죠. 이거 제가 좀 마이크를 앞에다가 대놓고 마우스도 불편한 상태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라서 좀 보시기에 거시기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조금씩 맞춰주면은 비교적 그나마 좀 깔끔하게 트랙을 잡아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아랫단 영역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조금씩 한 번씩 해보시고 적용을 해보시면은 훨씬 더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수월하실 거예요. 제가 설명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리고 그 하단에 있는 것도 조금씩 건드려 보시면은 위치가 조금씩 변경된다던가 크기가 더 커지고 줄어진다던가 회전이 된다던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플러그인이 되게 베스트한 플러그인은 아니에요. 트랙 시스템도 그렇게 준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보이시죠? 이 배율에 맞게 영상만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모로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플러그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플러그인을 제가 구매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리뷰나 아니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리뷰나 아니면 제품 소개, 상품 소개, 서비스 소개 이런 영상을 표현을 할 적에 좀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꽤 괜찮은 플러그인이 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리뷰 영상 찍는데 이렇게까지 트릭 잡아서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셔서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솔직히 돌아가와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플러그인의 별점은 5점 만점에 3점 정도로 평가를 하고 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